화웨이와 텐센트가 우리나라에 곧바로 침투하면은 사람들이 알기니까 거부감을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지멘스를 매개로. 그래서 지멘스가 어떻게 됐냐? 화웨이 지멘스를 처음에 합작법인을 세웠다가요. 그 다음에 화웨이가 다 기술을 뜯어먹고 팽 합니다. 팽 하고 노키아 지멘스라고 해서 노키아라고 이제 스웨덴의 굉장히 유명한 핸드폰 제조업체 아시죠? 근데 다 망했죠. 그것 때문에. 그래서 망한 업체를 지멘스랑 합병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노키아 그 중국 법인이죠. 그래서 지멘스랑 합작할 때 노키아가 저기 다산 네트워크에 엄청난 돈을 주고 예컨대 뭐 40억을 주고 인수를 했나 그래요. 근데 나중에 이제 되돌려 받을 때 20억 뺏기, 20억을 손해 보고 이런 믿지는 장사랍니다. 중국 화웨이 같으면 절대로 그런 장사 안 하는데 자기 자회사식으로 맞으면 그 지멘스를 부려먹을 때 그렇게. 그래서 지멘스의 예를 들어서 그 기술력, 그게 화웨이 기술력, 그게 이제 다 해킹 장비, 해킹 툴, 그 다음에 해킹 소프트웨어가 완벽하게 이 저 통신 부품, 그 다음에 전자 부품을 만들 때 다 됐고, 그 다산 네트워크가 점차 커서 어디로 침투됩니까? 중앙선관위로 진출하게 됩니다. 그 중앙선관위에 물꼬를 터준 제1의 사람이 누구겠어요? 그 당시에 LG U+에 있던 이상철이라는 김대중 때 정보통신부 장관을 했던 친구입니다. 그래서 그자가 정말 그렇게 다리를 놨고요.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용희라고 박근혜 정부인 2013년도에 중앙선관위 사무차장을 지냈고 그다음에 A웹의 사무국장을 지냈습니다. 근데 그렇게 A웹을 창시한 놈이 이용희입니다. 그때 이제 A웹의 회장은 일부러 이게 말 그대로 세계선거기구협회이니까 이제 다른 개도국 사람을 했고 사무국장은 계속 한국 사람이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미루 시스템즈 그 다음에 KE 정보통신 그러니까 KE 그 전자투표 그러니까 한국전자투표는 뭐냐면 이게 예를 들어서 집계를 하는 인프라스트럭처고 미루 시스템즈는 잘 아시다시피 개표 부정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개표기 그거를 그래서 전 세계에 수출하고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 소프트웨어 기종이 베네수엘라에 침투했던 것, 그 다음에 미국에 침투했던 것, 미국의 세르비아의 베오그라드 수도에서 중국 선거 관리 전문 집단하고 세르비아의 전문 집단이 미국 CIA에서 잡혀갔죠. 그래갖고 트럼프 때 2024년 트럼프의 미국 대선이 성공적으로 트럼프가 당선될 수 있었던 것도 세르비아에서 탈로 나서 잡아갔기 때문에 만약에 이거 잡아가지 못했으면 카멜라 해리스가 미국 대통령이 됐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는 벌써 공산화가 됐겠죠. 예. 미국도 공산당이나 다름없는 민주당이 지금 그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발을 뻗고 있는데 그만큼 중국 공산당이 이런 모든 화웨이 조직을 통해서 전 세계의 투표 부정, 개표 부정, 전산 부정 이것을 심어놨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예를 들어서 밝혀지면요. 미국도 자연스럽게 밝혀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중국 공산당은 설당이 없으니까 발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민주당 이재명이가 발악하는 것도 있지만 그 이전에 중국 공산당이 발악을 하고 저지를 하기 때문에 우리의 부정선거 밝히기가 이렇게 힘들었다. 요거까지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이제 그런 것은 잘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사실은 지난 토요일 날은 NPK 그 포럼에 가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그 강의를 좀 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없어서 한 20분 만에 끝쳤는데 그때 뭐를 발표했나 내용이 아니라 제목만을 말씀드리면 이것입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의 정의를 좀 내려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역사적으로 한국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위기라는 제목으로 역사적으로 이제 이승만 박사가 이제 제일 중요하니까 우리 자유민주주의의 토대를 설립하신 분, 그 다음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이 두 양반은 우리나라의 먹거리 정말 배고픈데 우리나라를 정말 완전히 후진국에서 중진국 그 다음에 선진국 반열 박정희 대통령이 중진국 대열에 올려놓은 분이고요.
전두환 대통령이 선진국 반열에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산업화와 정보화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나라가 발전한 것을 소개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지금 87년도에 이제 소위 노태우 김영삼 체제를 들으면서 우리나라가 슬슬 공산화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때 이제 그 초빙 연사로 초빙에 그 환영사를 해주셨던 여러분들 서영사 전공의 이인호 교수님 아시죠? 지금 90 가까이 됐는데 아우 정정하시더라고요. 이인호 교수님이 그 박정희 대통령 때 약간 잘못한 게 있는데 너무나 반공은 아주 세게 잘하셨는데 반공을 무기로 너무 억압을 하다 보니까 책도 못 보게 하고 토론도 못 하게 하고 그러니까 공산당을 우리가 비교 평가하면서 깨부실 어떤 학술적인 어떤 무대가 전혀 형성이 안 됐다. 그래서 무차별하게 공산주의 이론이 87년도 이후에 들어오면서 젊은 애들한테 이렇게 특히 대학가에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87년도에 제가 7, 8학번입니다. 그래서 87년도까지는 좀 넘어가지만 80년도에 벌써 이제 대학교 2학년 때니까 그때 굉장히 많은 서적을 해봤자 공산주의 서적은 금서로 돼 있으니까 전환 시대의 논리 있다 있고 아주 그 싸구려 아니 그냥 그 빨갱이 수준도 못 되는 책을 갖고 이제 비분 강개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무차별하게 소위 공산주의 이론이 들어오면서 우리나라 그 교육 그 다음에 젊은이들 사이에 이 여과 안 된 그런 것들이 좀 문제였다. 그래서 사실은 서구처럼 좀 개방화하면서 서로 상호 토론을 시키고 그랬으면 근데 사실 그것도 문제 우리가 이제 대치되고 있는 상황에 상호 토론을 시켰으면 그것도 잘 됐을까라는 문제가 있었는데 약설하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공산화되게 된 혁혁한 제1등 공신자가 바로 김대중입니다. 김대중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언론을 빨갱이화 시켰습니다. 그래서 언론을 어떻게 빨갱이 시켰냐?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에 각각 4천억 원의 세금을 포진하면서 때려버렸습니다. 그때 협박을 했는데 니들 말이야 편집국 싸그리 바꾸지 않으면 내가 거기서 1,000억을 감축해줄게. 3천억을 두드러 맞고 싶으면 다 내 말 듣고 편집국 싹 갈아버려 그랬어요. 근데 그 거짓말이죠. 그래서 조선일보가 그 당시에 이제 편집국에 별로 전라도 사람이 없었는데 전부 광주 호남으로 싹 갈았습니다. 동아일보 원래 전라도 출신이 많았는데 있던 사람 전라도 빨갱이가 아니라 정말 보수 있는 사람 싹 몰아내고 거의 빨갱이로 다 가르쳐. 중앙일보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김대중이가 우리 언론을 장악했습니다.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겁니다. 현대그룹을 통해서 무지막지하게 북한의 원조에서 현대그룹이 결국 빈사 상태에 놓여서 정모원 회장이 죽었죠. 자살을 했는지 자살을 당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게 있고요. 그래서 그때 5억 달러예요. 그 당시에 5억 달러면 얼마입니까? 지금 돈으로 한 6,500억 7천억 가까이 되죠. 7천억이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근데 그거를 자기의 노벨상 핑계로 완전히 김정일한테 갖다 퍼줘갖고 핵개발하는데 아주 혁혁한 공을 세웠죠. 그게 두 번째고 세 번째가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단둥 프로젝트. 그래서 부정선거로 노무현이를 당선시키게끔 하는데 1조를 한 사람이 바로 김대중이다 이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김대중이 때부터 빨갱이 국가가 된 겁니다. 노무현이 이제 그걸 계승을 했고요. 노무현이는 뭘 했습니까? 거기에 민족사관 해갖고 이 말도 안 되는 항일 하여튼 사람들 전부 그냥 친일 반민족 행위자로 넣었죠. 빌어먹을 자식. 그 다음에 종합 부동산세를 처음으로 상설했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문재인 이재명 때로 이제 오게 됩니다. 사실은 이제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우리 우익 대통령이 있었는데 이 세 사람도 잘못했어요. 왜 잘못했냐? 제대로 대통령만 제대로 되면 어떻게 밑에가 다 빨갱이가 많은데 그래갖고 거의 빨갱이 수족에 특히 박근혜 대통령 2013년도에 이명박 때 이어온 우리나라 이 기본 툴이 전부 박근혜 대통령 때 헤어졌어요. 지금 살아계시지만 이건 따끔하게 그건 얘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이용희 그 다음에
저 그 다산 네트워크의 누구의 남민우 그다음에 아까 그런 것들 말이죠. 그런 것들이 이준석이도 그때 데려왔잖아요. 사실은 그 개빨갱이 그 빨갱이에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어리둥절하면 전부 빨갱이로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 소위 우파 대통령이란 분들이 간단히 있게 빨갱이를 청소를 못했어요. 그것도 잘못한 거예요. 빨갱이를 청소를 했어야죠. 근데 못한 이유가 다 보좌관에 다 빨갱이들이 득식을 하는데 어떻게 청소를 합니까? 그래서 그런 이유가 있었고 그 다음에 문재인, 이재명이 와서 이제 지금 지랄 발광을 떨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상황을 극복하려면 말하자면 이 우리 정치계 모든 위에 상층부가 전부 빨갱이와 지금 다 완성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민이 맨주먹으로 싸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맨주먹으로 싸울 수 있어서 이기느냐? 이길 수 있어요. 이긴 경험이 과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갖고 계속적으로 투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이크를 신도철 교수한테.